네, 시장이 고민들이 좀 있으면서 주춤거리고 있는데요. 시장 전략, 모닝 전략 세우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트럼프 취일 100일과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 평가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 관세와 관련된 얘기는 이제 최악의 국면은 지났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안도렐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후폭풍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일까, 어떻게 보세요? 항상 첫 번째가 임팩트가 가장 강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트럼프의 관세 이슈에서 지금보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 뭐 확정된 것은 없지만은 더 악재라고 생각할 정도의 어떤 임팩트 있는 그런 것이 안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제 안정화를 찾아간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들도 이 상당히 보면 지금 안정화돼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세장과 약세장의 가장 큰 특징이 재료의 반응이거든요. 약세장일 때는 민감한 거에도 호재가 안 먹히고, 안 먹히고 좋을 때는 악재도 그냥 호재를 둔갑시키는. 예. 근데 당분간은 좀 약간 그 시장의 흐름이 좀 안정화되는 그런 구간으로 갈 것 같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과연 이런 관세 전쟁에서, 그리고 또 이렇게 어떤 불경기가 지속되는 이런 흐름 속에서 실적이 누가 더 돋보일 수 있느냐, 결론적인 성장인 것이죠. 그런 주식들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이제 약간 이제 전체적인 어떤 매크로한 부분보다도 이제 미세하게 이런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다시 또 찾아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올 것 같다고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뭐 관세 문제는 최악을 지났다고 하더라도 물가의 부담들, 지표가 안 좋고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은 또 사실은 언제든지 또 불거질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네. 올해는 해외 주식보다는 우리나라 주식이 전 좋다고 말씀드리는 네. 게, 작년까지는 그 실적 베이스로 미국 주식들은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주가적인 전체적인 흐름은 작년도가 최악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올해 보면은 우리 뭐 전방에 있는 뭐 여러 산업군의 전방에 있는 기업들의 어떤 예상 실적을 보면은 작년 대비했을 때 이제 기저효과 때문에 점점 좋아지는 흐름.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주식들이, 종목들이 좀 더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미국보다 한 발 빠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좀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고, 미국도 미국 나름대로 그 와중에 이런 관세 전쟁의 와중에서도 수혜가 있고 별 영향받지 않았는데 주가만 조정받아 있는 그런 주식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에 좀 더 집중되는 시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IT나 반도체, AI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많이 다뤄주시기 때문에 엔비디아 얘기를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간밤에는 또 뭐 미국이 중국 칩 규제 추가적으로 한다는 얘기 때문에 시간에 좀 빠졌는데, 그 전 뉴스가 차기 제품인 블랙웰을 앞당겨서 생산한다, 5월부터 양산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의미나 반도체 AI 시장 영향 좀 해석해 주세요. 이게 반도체 제재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결정이라고 보고 있고, 네. 원래는 블랙웰은 하반기 정도로 예상이 됐는데, 네. 이번에 아시겠지만 H20 지금 칩을 중국에 팔 수 없게 규제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또 실적 공백이 생기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 블랙웰 같은 경우에는 발열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월부터 양산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H20이 빠지는 이런 부분을 실적을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앞당기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굉장히 우리나라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냐면은 결론적으로 블랙웰에 들어가는 HBM3 12단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아마 양산에 들어가는 칩들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네. 마이크론도 지금 5월부터 좀 전방 고객사한테 납품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뭐 지금 HBM에서 글로벌 1위인 하이닉스도 이제 발주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게 또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아직 HBM3 네. 지금 못 들어가고 있죠. 엔비디아로 지금 못 들어가고 있죠. 근데 지금 최근에 미국의 그 규제로 인해서 저사양 HBM2, HBM2E도 중국에 지금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저사양이지만 그 수율이 안 나오지만은 어떻게든지 간에 HBM2, 2E까지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내재화를 시키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하이스펙은 아직 그 진출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저사양까지도 중국 업체가 따라오게 되면은 사실 지금 되게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마 삼성전자의 고민이 굉장히 깊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전방 업체들, 전방에 있는 그 하이스펙으로 가는 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은 이제 12단이 납품이 되는 상황인데 삼성전자 못 따라가고 있고 오히려 이제 12단 얘기 나오면 이제 하반기 내년 상반기엔 또 16단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급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뭐 한미반도체, 하나세미텍, 하이닉스의 이런 상관관계 속에서 삼성전자가 어떤 전략을 취하느냐. 그래서 삼성전자의 실적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전 좋아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레거시가 좋아지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주가가 여기서 좀 더 다시 또 전고점인 6만 원대를 뚫고 가기 위해서는 신규 사업에 대한 뭔가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좀 고민이 깊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엔비디아가 차기 블랙엘 생산을 앞당기고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호재인데 그죠? 맞습니다. 이거 이제 엔비디아가 눌려 있기 때문에요. 엔비디아가 튀어오르게 되면 국내 반도체 업체도 좋은 영향을 받겠죠. 지금은 뭐 다들 좀 심리적으로 눌려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주목해야 될 히든밸류 종목 기업으로 LS를 준비하셨는데 앞서 코너에서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LS에 대해서 이렇게 시장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조금 더 신 이사님과는 좀 깊게 그런 분석을 해보죠. 예. 일단 투자 포인트는 3가지 정도로 네. 볼 수 있겠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LS의 자회사들이 워낙 우수한 자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분할 상장. 그래서 그 더블 카운팅 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외국인들이 좋게 보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이제 LS에 대해 어떻게 보면 단점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도 그러니까 즉 이미 상장돼 있는 LS 일렉트릭의 어떤 이런 지분 가치를 제외하고라도 지금 포커싱은 LS 전선이죠. 아직 네. 뭐 상장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물론 손자회사들은 상장이 많이 돼 있지만 이 순차적으로 지금 보시면 상단에 보시는 LS 일렉부터 LS 전선 그 위에 보이는 이제 자회사들까지 25년 올해부터 26년, 27년까지 계속 순차적으로 실적들이 계속 좋아지는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전력망의 어떤 최대 수혜자라고 볼 수 있겠고, 거의 수직 계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턴어라운드 되는 어떤 실적이 개선되는 이런 흐름들이 단기적인 이런 흐름이 아니고요. 중장기적인 흐름을 계속 간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ROE 개선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예요. 일단 24년도까지는 LS 자체적인 ROE가 한 5.1%였는데 올해는 한 9% 정도까지 올라올 거로 9.6까지 올라올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26년에는 27년도에는 13배까지 올라오는 이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ROE 개선 특히 이런 제조업종에서 철강 쪽의 이런 제조업종이 ROE 개선이 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와 비슷한 업종이 조선업종입니다. 아시겠지만 조선업종 최근에 흐름 굉장히 좋죠. 가장 큰 이유가 저가 수주 거의 다 나가고 신저가로 새롭게 수주받는 발주받는 이런 선박들의 마진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ROE 개선이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는 이런 흐름에서 시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고요. 철강업체의 어떤 후판 가격의 어떤 이런 안정화가 되는 과정에서 이런 그 조선업종의 어떤 더 이익의 가시성이 더 좋아지다 보니까 지금 최근 흐름도 좋았는데 이 전선업종도 ROE 개선이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는 영업 마진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런 전반적인 글로벌 전력망에서 수직 계열화가 돼 있는 LS의 이런 흐름이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본업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이고 이런 기조가 상당히 당분간 이어질 것 같다. 특히 우리가 항상 이런 전선 관련된 변압기 관련된 업종들을 보게 되면 전방 업종으로 원자력 관련된 주식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고 미국도 굉장히 상황 좋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 후방 업체들, 전선 업체들도 그의 기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면 특히 관세 이슈 때문에 이 어떤 원자재 수급이라든지 관세 이슈 때문에 최근에 노이즈가 많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구간이라서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것이 어떻게 전체적인 실적 개선이 되는 게 LS의 첫 번째 투자 포인트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지금 오늘도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상법 개정이죠. 다들 아시겠지만 인터배터리 때 LS의 구자은 회장이 어떤 분할 상장에 대한 그런 이슈를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바람에 LS 그룹주 전체적인 그룹주가 단기적으로 그 낙폭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상법 개정이 된다고 하면은 어떤 분할 상장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쉽게
기업의 오너가 원하던 대로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특히 LS 전선이 지금 LS의 어떤 핵심적인 자회사인데 이거에 대한 어떤 상장이 만약에 지연되거나 뭐 철회된다고 하면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당연히 LS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상법 개정을 한번 했다가 그것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는 거부하는 바람에 뭐 통과를 못했지만 다시 또 재논의가 되고 있는 지금 활발하게 재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LS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LS뿐만이 아닐 겁니다. 아마 지주사 관련된 그런 회사들 특히 우리나라 지주사 관련돼서 뭐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한 3월부터 그 호반그룹이 3% 이상을 이제 지분 취득한 게 최근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 표면적으로는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지분을 산 거에 대한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대한전선과 지금 LS건설의 어떤 LS그룹의 이 특허 분쟁 때문에 호반그룹이 LS 주식을 매집하고 있다는 뭐 얘기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 LS가 지배구조 이슈를 지배구조를 가만히 보시면 특수관계인들이 30%가 넘지만 그 개별화돼서 굉장히 뭐 반개의 그 삼형제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있는 지분 구조가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3%, 뭐 2% 이런 상태입니다. 네. 근데 향후에 지금 기타 법인으로 호반그룹이 계속 지금 매집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네. 지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매집이 된 상태에서 나중에 다시 또 뭔가 좀 지분과 관련된 얘기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아니라고는 하지만 이걸 단순 투자 목적으로 하기에는 그러게요. 약간 좀 특히 이제 호반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지금 한진칼과의 어떤 이런 과거에 지금 전력이 있기 맞아요. 때문에 예.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다. 특히 이제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상법 개정이 돼서 뭐 LS 전선 상장이 이 분할 상장이 안 된다고 하면은 네. LS는 지금 워낙 현격히 뭐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고 ROE 개선이 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좀 상당히 좀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식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상법 개정 이슈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최근에 보면은 LS 일렉트릭 같은 좀 더 이게 LS 그룹주들이 전체적인 그 섹터 내에서도 좀 더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그런 이슈가 좀 본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 세 가지 어떤 투자 포인트 기본적으로 전방 산업이 좋아지면서 ROE 개선이 되는 점 그리고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자회사의 지분 가치가 예. 제대로 이제 주가에 아마 이제 반영이 되는 이런 것들 그리고 혹시나 모를 호반그룹의 어떤 이런 향후에 있을 뭐 이런 지배구조 관련된 이런 이슈가 된다고 하면은 네. 상당히 지금 주가 상태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가격대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LS그룹은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고 주목하는 게 LS 일렉트릭이죠. 그죠? 전력기기 변압적인데 오늘은 그쪽보다는 그건 이제 충분히 알고 있는 거니까 반영 안 된 쪽이 LS 전선 쪽이다. LS는 LS 전선 에시아가 베트남에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 LS 에코에너지로 바꾼 거고요. 그죠? LS 전선 자체는 상장이 안 돼 있어서 LS 전선에 대한 관심인데 상장이 안 돼 있으니 지주사인 LS에 관심을 갖자. 이런 로직인 거죠. 맞습니다. 그죠? 지금 예. 투자 포인트는 LS 네. 전선의 성장입니다. 물론 네. 그룹에 있는 자회사가 모두 성장하지만 네. 지금 LS의 어떤 핵심적인 지배구조상에서 예. 아니면 이 수익상에서 핵심적인 그 자회사는 LS 전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더 우리가 네. 좀 더 주목해 봐야 된다 이렇게 LS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뭐 사업보다는 이제 지주사를 가지고 있는 순수 지주사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가격 전략 좀 마무리할게요. 예. 일단은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는 목표가는 16만 원 정도, 손절가는 12만 원 정도를 보시고 좀 이게 오늘 조정받는데 네. 그 조정 구간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머닝 전략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이 휴일이고요. 금요일 날 저희가 딥사이트에 있는데요. 금요일 날 딥사이트 때도 또 LS 얘기를 합니다. 시장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와 LS 뭐가 비슷할까요? 약간 기업의 사이즈, 하나 방산, 또 LS 뭐는 또 전력 이런 조선 방산 뭐 이런 쪽인데요. 그러니까 LS가 오늘도 여러 차례 얘기하는 것이 제2의 하나그룹 같은 그런 성장성이 있겠는가? 하나그룹의 최근 여러 이슈들과 함께 LS그룹 이야기 오늘 신영목 이사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금요일 날 딥사이트 시간에 신한투자증권 이동헌 애널리스트와 함께 그 부분 다시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시장공감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결정하십시오. 고맙습니다.